꽃길 따라 역사여행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경복궁 이야기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 역사 이야기 강화도를 시리즈로 제작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1편에서 5편까지는 이미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마지막 6번째 강화도의 초지진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던 이병헌 씨와 김태리 씨 주연했던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 기억하시죠? 그 미스터 선샤인을 여기서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구한말까지 미국과 일본이 조선에서 주둔하며 드라마에서는 마치 미국과 일본이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일본은 조선을 일본이 지배하는 걸 인정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지도를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림을 제가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까지 연결이 되죠. 이렇게 그림이 좀 비슷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일본은 여기가 있고요. 일본은 있고 이제 제주도와 뭐 독도, 열도가 있고 쿠릴 열도가 있을 때 있고 필리핀 군도, 말레이시아, 그다음 스리랑카가 있을 테고요. 스리랑카는 이쪽이죠. 예, 인도 밑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1860년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60년도. 2차 아편전쟁 때 7개 나라가 중국을 침략하죠. 그때 중국이 완전 점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도움을 주어서 7개 나라가 북경에 군대를 주둔하고 부분 점령에 합의하죠. 부분 점령에 합의를 하고 중국이 러시아에 대가로 연해주 땅을 할양해 줍니다. 이 연해주 땅을 배경으로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시작하는 거예요. 1866년도 흥선대원군이 프랑스의 베르네 주교에게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을 수 있도록 프랑스가 조선을 도와서 전쟁을 해주면 당신들이 서학을 조선에 전파하는데 충분한 자유를 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다 러시아와 충돌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를 하죠.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죽이고 조선에 있던 천주교 신자 8,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병인박해예요. 1866년. 이것을 계기로 병인 양용호가 일어나죠. 양원수 장군 병인양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871년 신미양요가 일어나는 배경이 제너럴 셔먼 사건. 이 또한 1866년입니다. 제너럴 셔먼 배경으로 신미양요가 일어나는 게 1871년이죠. 그리고 운요 사건 1875년, 강화도 조약 1876년 이렇게 나갑니다. 흥선대원군이 1866년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했던 사건이 병인박해인데 이 병인박해 이전 1866년 이전에 1858년에 미국에서 온 페리 제독의 함대로 일본이 한포에게로 조약을 합니다. 미일 조약이죠. 이 또한 불평등 조약이에요. 이 조약 사건을 들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남하 정책을 막으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일본은 이 사건 이후 10년 후에 1868년도에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니야코 고줄로코넨 256년에 에도 지다이가 오와리 메이지 이신가 하지마루. 에도 시대가 끝나고 메이지 이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지금 조선의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미스터 션샤인의 배경까지 넘어가는 그 과정을 현재 이렇게 이해하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1868년도에 메이지 유신을 시작하고 1871년부터 1873년까지 이와쿠라 사절단을 서방에 보내요. 서방에 보내고 미국에 보내서 그동안 1858년도에 맺었던 불평등 조약을 파기하고 지금부터 우리도 힘이 강해졌으니 지금부터 당신들과 정상적인 교육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와쿠라 사절단의 파견입니다. 이 이와쿠라 사절단 파견 때 대표로 갔던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1909년도 영구히 보내버리죠. 이토 히로부미를. 바로 1909년도에 이토 히로부미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하얼빈에서. 이와쿠라 사절단의 이토 히로부미가 서방 세계에서 신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그게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미국으로부터도 문물을 받아들이고 서방으로부터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독일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비스마르크 헌법을 받아들입니다. 비스마르크 헌법을 받아들여서 메이지 유신이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칠판 지우고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4년도에 갑신정변으로 메이지 유신을 모방하여 개혁을 하는데 3일천하로 끝나죠. 구체적인 내용들은 독립문편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독립문편에서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884년에 갑신정변이 3일천하로 끝나죠. 이 메이지 유신의 영향으로 동남아 지역 그리고 중국이 근대화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1897년 고종이 환구단을 짓고 대안적으로 선포하죠. 이듬해에 1898년에 중국이 변법 자강 운동을 합니다. 강요웨이를 중심으로 변법 자강 운동을 하죠. 이것이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했고요. 그리고 1904년부터 1905년도까지 러일 전쟁이 일어나죠. 이 러일 전쟁을 한번 보세요. 또 러일 전쟁 배경도 재밌습니다. 일본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지만 이때 1905년도에 7월에 미국과 일본, 미일 조약이 있어요. 이게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고 하죠. 미일 조약. 가스라테프트 밀약으로 미국은 여기 필리핀 군도를 가져가고 일본은 조선을 차지한다. 요게 가스라테프트 밀약이죠. 그리고 1905년 8월에 2월에는 영국과 일본이 1차 조약을 했고요. 8월에 2차 조약을 하죠. 이 또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고 영국은 인도를 지배한다. 이것이 영일 2차 조약이거든요. 이 조약을 바탕으로 미국과 영국이 군비의 70%를 지원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 러일 전쟁이에요. 물론 러시아는 피해 일요일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으로 러시아는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때 1905년도에 베트남에서 판보이 저우의
독립운동이 일어나죠. 이 또한 1868년도에 메이지 유신을 배경으로 한 근대화 운동입니다. 여기 베트남 좀 되겠네요. 여기 좀. 예,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지워서 그런데 예, 이렇게 되겠죠. 이런 사건들이 있고 나서 요게 1909년도를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재미있게 보고 있는 미스터 션샤인, 미스터 션샤인의 배경이 된 구한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876년 우리나라 조선과 일본 최초의 불평등 조약, 조일조약, 강화도 조약이 있었던 곳, 초지진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방금 광성보에서 촬영을 하고 왔어요. 광성보에서 여기 초지진까지는 거리가 한 4.5km, 5k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차로 오니까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병인 양요 때는 양헌수 장군이 활약을 했었고요. 광성보, 그러니까 신미양요 때는 어제현 장군이 활약을 했었죠. 어제현 장군이 부하 수하들 350명과 미군의 침입에 대비해서 전쟁을 벌였던 신미양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할 때 5대 사건이 있었다라고 여러 번 촬영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병인 박해, 그리고 병인 양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 오페레터 도굴 사건, 신미양요예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있은 그 직후 5년 후에 평양에서 박규수가 제너럴 셔머너를 불태웠는데 이 제너럴 셔머너가 미군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불을 태웠겠죠. 약탈도 하고 방화도 하고 그 외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박규수가 제너럴 셔머너를 불을 태운 거예요. 그 제너럴 셔머너가 불타고 나서 5년 후에 그걸 빌미로 쳐들어온 게 미군의 신미양요였죠. 1871년. 영상으로 광성보 내용은 계속 올려드릴 거고요. 여기는 초지진입니다. 광성보와 초지진에서 모두 신미양요 때 전투는 벌였습니다. 광성보는 1871년에 신미양요의 주요 전적지였다면 초지진은 1875년 흥선대원군으로부터 고종이 친정체제로 넘어간 이후입니다. 1875년에 일본이 영국으로부터 수입한 군함 운요호를 타고 초지진으로 와요. 그래서 강화도 주변을 조선에 알리지 않고 불법으로 측량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초지진에서 운요호와 작은 전투, 큰 전투는 아닙니다만 작은 전투가 벌어지죠. 그 작은 전투 이후에 1876년도에 운요 사건을 빌미로 우리가 조선이 일본과 조선 최초로 불평등 조약을 하죠. 그것이 강화도 조약입니다. 흥선대원군이 병인 박해 때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프랑스 베르네 주교에게 부탁을 했던 사건, 그것이 무마되고 프랑스가 노를 해서 프랑스 신부 9명을 죽이고 천주교 신자 8,000명을 살해하면서 병인 박해가 일어났던 것처럼 1858년에 일본에서 미국 페리 제독에 의해 강제로 개항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러시아의 남하 정책만 걱정을 했던 것이 아니라 흥선대원군은 자기가 집권하기 5년 전에 일본이 미국 페리 제독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을 하는 사건을 귀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더욱더 세국 정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욱더 세국 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신미양요도 있었지만 운요 사건, 그리고 운요 사건 이후로 그걸 빌미로 벌어졌던 1876년 강화도 조약, 그 사건의 배경인 이곳이 초지진입니다. 초지진으로 들어가서 초지진의 돈대 안에서
초지진 주변의 해안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대는요, 언덕 위에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고 평평하게 만든 곳을 외부의 집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성을 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돈대입니다. 이게 일반 산성 같은 거하고는 좀 다르죠. 돈대는요. 강화도에는 돈대가 총 53개, 54개 정도의 돈대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서 봤을 때는 이 돈대의 웅장함이 느껴지지 못했는데 이 돈대 위에 올라와서 해안가를 바라보니까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었네요. 돈대가 뭐 신묘항일 때 미군이 들어왔을 거고요. 또 4년 후엔 1875년에는 운요가 이 강화도 주변을 측량하고 다녔을 거고요. 또 76년도에는 강화도 조약을 하면서 일본 군대가 들어왔을 텐데 여기서 저 해안가를 중심으로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서 그들이 공격을 해왔겠죠. 만약에 재래식목이나 성벽을 올랐다면 여기서는 한 3층 높이 정도 되니까 재래식목으로는 공격해오지 못했을 거고, 저 멀리 밀물이 차서 공격해오기 좋은 조건이 되면 멀리에서 모함이 함포로 공격을 하고 작은 배들이 선원들을, 병사들을 태워서 공격해오면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었던 조선으로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 않았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선대원군은 이 전쟁을 조선이 승리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세국정책을 하고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은 더욱 강해집니다.